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 대 벨기에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태리는 스페인에 패배를 하면서 3-4 의전으로 왔습니다. 벨기에는 프랑스의 역전패를 당했으며 이태리 팀은 유로 20에 이어서 내심 네이션스 리그 우승도 노렸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가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으로 그러나 전반 초반 페란 토레스에게 선제골을 내주기도 하였고 수비의 중심인 보누치가 퇴장을 당하면서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3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상해보며 인시네와 키에사 베라르디의 이선의 공격진이 가동이 될 것이고 모이스 킨도 호시탐탐 골을 노립니다. 다음으로 벨기에 팀은 전반에만 2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상대로 앞서갔습니다. 에테 공격수인 카라스코의 선제골에 이어서 루카쿠가 추가골을 터뜨렸고 그러나 후반전 15분 이후에 벤제마와 은바페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동점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후반 45분 에르난데스에게 중거리포를 맞고 무너졌으며 전세계 모든 팀을 통틀어서 약팀을 학살하는 능력은 최고긴 하지만 비슷한 레벨의 팀들에게는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야타와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프 여전하게 30대를 훌쩍 넘기는 최종의 수비가 가동되기 때문에 빠른 상대의 역습에 무너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두 팀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하며 다소 맥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메이저 대회 3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수비를 우선으로 지키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이태리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준결승에서 은바페를 비롯한 빠른 선수들의 침투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나폴리의 인시네를 축으로 빠르고 개인기가 탁월한 공격수가 즐비한 이태리가 상대방의 수비를 흔들 수 있고 벨기에의 주요 공격 루트인 데브라이너는 그를 잘 아는 첼시 출신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바렐라와 로카텔리 등 이태리 중원이 경기 내내 막아낼 것입니다. 이탈리아 벨기에에 있어서 페란 토레스에게 멀티골을 내주고 보누치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몰린 이탈리아는 결국 안방에서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등이 필요한 승부이긴 하지만 기대만큼의 힘을 보여줄지에 대한 전망은 결코 좋지 않고 프랑스전에서 먼저 2골을 얻으면서 앞서 나가긴 하였지만 후반 공세에 무너진 벨기에의 아쉬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수비 재정비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지만 체력적 부담이 겹치는 상황에서 힘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축구 수비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벨기에가 속이 바짝 오른 이탈리아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탈리아도 전체적인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벨기에에 비해선 나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팀 역시나 경기력이 썩 좋은 편이라고는 보긴 어려웠습니다. 벨기에의 화력이 만만치 않은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탈리아가 벨기에와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최근의 흐름이 좋으며 유로 예선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맞대결에서도 화끈한 승리를 따낸 곳으로 전체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초별리그 예선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이기도 하며 우위를 살리는 과정은 확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팀은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잉글랜드전 패배로 흐름이 끊겨버린 곳입니다. 황금세대의 활약이 엄청난 곳으로 루카쿠와 아자르 쿠르트아 등 전 포지션에 걸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의 기세에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차이를 벌리고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연승을 달렸고 최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로 2020 우승팀인 이탈리아는 37번째 무패를 달리며 상승세를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1대2로 무너져버린 곳으로 페란 토레스에게 2골을 실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전 보누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퇴장을 당해버리게 되는 불운도 있었으며 후반에 막판 펠레그리니가 만회골을 넣긴 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로 2020 8강에서 이탈리아에 져서 탈락을 하였던 벨기에 역시나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9월 월드컵 예선에서는 에스토니아, 체코, 벨로루시를 모두 이기게 되었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카라스코, 루카쿠가 먼저 득점을 하였지만 후반전에서만 벤제마, 은바페, 에르난데스에게 연달아서 실점을 하여서 역전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6번 맞대결에서는 5승 1패로 이탈리아 팀이 우세하며 이탈리아는 현재 벨기에를 상대로 2연승 중이기도 합니다. 37경기 무패의 기록은 깨졌지만 홈에서 경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벨기에 유독 강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축구에 있어서 잘 알아보신 후 여러 정보를 습득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 대 프랑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스페인은 이태리를 제압을 하고 결승에 나서게 되는 경기로 프랑스는 벨기에의 대역전승을 거두고 스페인을 만납니다. 스페인 팀은 어웨이 경기에서 이태리를 제압을 하고 네이션스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솔레어와 헤라르드, 모라타 등이 빠지면서 공격진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한꺼풀을 벗어낸 페란 토레스가 팀 공격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제 막 17세가 된 가비는 페드리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는데 스페인 경기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팀은 피파 랭킹 1위 벨기에의 역전승을 거두고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유로에서 스위스에 밀리며 빠르게 탈락을 하였고 대표팀을 둘러싼 내분설과 은바페의 은퇴설이 나오는 등 악재가 많았는데 결과로 이겨냈습니다. 은바페는 풀타임을 서하를 하면서 벨기에 수비를 농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즈만도 벤제마와 은바페를 잘 지원을 하였고 캉테가 부상 중인 중원을 버텨주는 포그바와 라비오, 초우아메니 등의 화력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프랑스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스페인은 가비와 부츠케츠, 메리노 등이 프랑스의 강력한 중원에 맞서서 경기에 임하긴 하겠지만 포그바와 라비오가 나설 상대에게 점유율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라비아 정도를 제외를 하면 확실한 골키퍼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토레스가 부진을 하면 공격의 작업이 답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바페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고 벤제마와 바추아이 등이 스페인 수비를 경기를 하는 내내 공략을 할 프랑스가 월드컵에 이어서 네이션스 리그 우승컵도 들어올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페란 토레스의 활약에 힘을 입어서 적지에서 이탈리아를 제압을 한 스페인의 사기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프랑스에 있어서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서 벨기에의 역전승을 거둔 프랑스이긴 하지만 수비의 라인에 있어서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점은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공격진의 활약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비에서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줄지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고 물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이 앞서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화력도 그에 못지않은 게 사실입니다. 승부차기까지 염두를 둬야 할 승부로 어느 한쪽으로 쉽게 균형이 쏠리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축구 두 팀이 접전 양상으로 승부를 펼친다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이 프랑스와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리빌딩 과정에 있고 그래도 최근에는 황금 세대가 지나고 젊은 선수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하지만 그래도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프랑스에 있어서 지난번의 매치업에서도 여유있게 승리를 따낸 곳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최근의 흐름이 좋은 곳으로 이번에 A매치 소집에서도 에이스들을 대거 합류를 시켰습니다. 지루와 함께 벤제마의 합류는 앞으로 있을 유로에서의 활약을 기대를 하게 하며 최고 에이스는 역시나 은바페입니다. 은바페를 중심으로 하여서 확실한 색깔을 보여줄 전망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가져갈 것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 팀은 유로 2024강에서 이탈리아 팀의 승부차기 끝에 져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9월에 열리게 되었던 월드컵 예선전인 스웨덴에 1대2로 지게 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며 하지만 이어서 조지아 코소보를 각각 4대0, 2대0으로 이기게 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게 된 팀입니다.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는 하필 37경기 무패 팀이자 유로 우승팀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팀은 전반에만 토레스가 2골을 넣게 되면서 기선 제압을 하였고 성공도 하였습니다. 보누치가 퇴장을 당한 이탈리아를 상대로 하여서 복수를 성공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로 2020 16강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탈락을 하였고 이어서 9월 월드컵 예선에서 보스니아와 우크라이나와 각각 1대1로 비기게 되면서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기세를 반전을 하였으며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2골을 먼저 내줬으나 벤제마 음바페 에르난데스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6번의 맞대결은 4승 1무 1패로 스페인 팀이 우세합니다. 두 팀이 가장 최근에 맞붙은 경기는 2017년으로 당시 스페인이 프랑스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은 유로 2020 이후에 점점 더 나아지는 경기력으로 스페인, 프랑스 축구 잘 알아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